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대학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함께 깨보고자 강의하고 있는 유혜림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딱 10초만 드릴게요. 아프리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딱 5가지 단어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단어들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무런 설명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질문을 드렸었어요.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은 분들께 드리곤 하는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빈곤, 분쟁, 기아 같은 단어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2017년에 르완다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에 다녀왔다고 하면 빼놓지 않고 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 내전 있던 곳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너 정말 괜찮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르완다는 평화를 되찾았고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가 그냥 아프리카를 잘 모르기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프리카를 접하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보신다면 한 번쯤은 마주치셨을 거예요. 바로 후원 광고죠. 시민단체들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의 후원 그리고 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부릅니다. 빈곤 포르노의 문제점은 아프리카가 마치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부정적인 곳,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여러 면에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매우 편협하게 아프리카를 이해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프로 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스트릿 댄스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아프로 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이 신나는 리듬과 춤, 바로 아프리카에서 온 것입니다. 국가들마다 나름의 독특한 댄스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아프리카는 아름답고 화려한 패션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 귀걸이 보이시나요? 제가 탄자니아 잔지바르라는 곳에서 사온 건데요. 바오밥 나무를 새겨놓은 나무 귀걸이입니다. 또 다양한 전통 문양을 활용한 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르완다에서 사왔던 가방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가방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가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가방은 한 브랜드 건데요. 이곳은 르완다 제노사이드 피해자 혹은 이후에 과부가 되어서 여러 가지 그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자활을 돕는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이 여성분들이 재봉 기술을 배워서 아주 튼튼하고 질 좋은 이런 가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들은요, 모바일 앱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맞춤복 기술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을 고르고 디자이너를 골라서 원하는 옷을 언제든지 맞춤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옷을 주문한다고 하면 아프리카에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모바일 서비스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카카오페이 익숙하시죠? 모바일 금융 서비스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2014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무려 2007년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있기도 전 시절에 이러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물건을 사고 서로 송금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너무 흔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트뿐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얼마든지 모바일 머니로 아주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현지 곳곳에는요, 모바일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요만하게 팔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점이 있지 않다고 해도 이것을 팔고 있는 그런 점원들을 길거리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고요. 아주 손쉽게 내가 원하는 만큼 모바일 머니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 시작된 이 모바일 금융 시스템은요,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아프리카 전역은 물론이고요, 아시아의 인도 혹은 동유럽의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들까지 수출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모바일 시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건상 유선 서비스보다는 무선 서비스 발달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선망 서비스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용자가 아무래도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모바일 서비스는 태양열로 작동하는 기지국을 설치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땅은 넓고 인구가 적다 보니 은행 지점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서민들은 이런 금융 접근권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모바일 머니를 이용하면 언제나 손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아프리카의 모바일 시장이 발달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과 상관없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아프리카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 아주 확산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이렇게 창업 활동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아주 잘 쓰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도 아주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 밖에도 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아이템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시장 혹은 기관들과 연계를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대학생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전자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지식 공유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넘어가는 문화잖아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오히려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이 먼저 발전을 했고 이렇게 전자 파일을 통해서 강의 자료를 주고받는다든지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줌이라고 하는 비대면 강의, 비대면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이런 것들이 있기 전부터 이미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스터디 모임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편견을 깰 만한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분쟁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또 성공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일 텐데요. 흑인에 대한 가혹한 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된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마련한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낱낱이 고백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가해자는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 우간다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199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종식 이후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시도하는 작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2010년까지 활동한 바 있지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우리가 배울 만한 사회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단순히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 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타 세대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청년 집단은 하마 세대라고 불리는 기득권 집단과는 많은 면에서 다른데요.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해외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자유, 정의, 평등 같은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기술과 지식 습득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기차고 풍요로운 아프리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계속 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대다수의 인구가 양질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정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동정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우수한 청년들도 참 많은데 여건상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고급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은 한국을 배우면서 또 한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더 잘 알게 되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셨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좀 더 잘 알고 오해를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지식 온! 여러분의 지식을 온 시켜줄 오늘의 결론은 아프리카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또 잠재력이 풍부한 어엿한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식을 온 시켜준 저는 유혜림입니다.